안녕하세요.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분류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분류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머신러닝은 이제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볼 거는 이 분류에 해당이 된다. 이 분류는 지도학습이면서도 이제 범주형 데이터 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분류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냐 획이냐로 나뉘게 돼요. 물론 정답이 있을 때에 한해서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면 이제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싼 데이터끼리 모으거나 이제 수치형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원을 축소를 해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이제 시각화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분류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킷런을 가지고 와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사이킷런이 1점대 버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점대 이상의 버전을 사용해 주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이제 사이킷런의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킷런 버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사이킷런을 불러와야겠죠. from skrun 그 다음에 skrun의 언더바 버전. 그래서 scikit-run은 skrun이라고 이제 줄여서 사용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설치한 버전은 1.0.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콜앱을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나코다를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scikit-run의 버전이 1점대 이상을 사용해 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버전을 출력을 해봤는데 1점대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scikit-run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다음에 아나코다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콘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scikit-run 버전은 되도록이면 이제 최신 버전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이제 머신러닝 분류를 최대한 이제 간소화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아보고 자세히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 머신러닝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흐름을 본다 라고 보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 머신러닝 전체 과정을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잡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해요. 우리가 뭐 수집한 데이터든 아니면 뭐 경진대회 데이터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하고 벡터화 텍스트 데이터를 머신러닝에선 다룰 수가 없어요. 다 숫자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숫자 데이터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트와 예측 세트로 나눠주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이제 학습에서 이제 학습 세트와 정답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측에서 이제 예측 데이터셋을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 평가까지 해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이번 수업의 목표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흐름을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배웠을 때도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내용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피처 네임스 해서 이제 전체 예측에 사용할 학습과 예측에 사용할 단어 사전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정답값 만들어 주고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 셋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머신러닝 과정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운전면허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집을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1회부터 9회까지는 공부한다 생각하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9회하고 10회는 이제 실전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어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난 다음에 실전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정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수치 계산을 위한 넘파이, 그 다음에 시각화를 위한 시본하고 매플랄립 라이브러리 먼저 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로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import numpy as mp로 numpy 불러와요. 그 다음에 import seaborn as sns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seaborn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matplotlib의 pyplot을 불러와요. as plt로 불러오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머신러닝 과정에서 몇 가지 시각화를 하면서 이 머신러닝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글 폰트를 이제 매플랄립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폰트를 따로 설정을 해 주어야 돼요. 이 한글 폰트 설정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른 이제 폰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맥이냐, 윈도우냐, 아니면은 콜앱을 쓰고 있냐, 아니면 뭐 리눅스를 쓰고 있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폰트 패밀리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함수를 제가 미리 작성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폰트 패밀리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리눅스나 콜앱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제가 미리 작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번호가 찍히게 되죠. 제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한 순서대로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행을 안 해주게 되면은 제가 이 코드를 작성해 놨다 하더라도 동작을 안 하게 돼요. 여기 이제 번호가 이렇게 안 보인다 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이렇게 번호가 찍히고 메모리상에 올라가야지만 폰트 패밀리 함수를 이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불러왔을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있는 기본 폰트 이름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 거를 실행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폰트의 명칭이 제대로 표기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할 실습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코드를 작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실습 과정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 데이터 분류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인 이제 큰 데이터셋을 불러오기에 앞서서 제가 임의로 작은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작은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머신러닝이 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제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텍스트들이 뭐 엑셀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파일 포맷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뭐 리뷰 데이터이거나 특허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뭐 형태의 이런 텍스트 데이터, 논문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제가 이제 간소하게 이제 한 문장씩만 간단하게 한 줄씩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PD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위에서 가져온 이 코퍼스는 그냥 리스트 형태예요. 코퍼스는 리스트 형태인데 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판다스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퍼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돼요. 리스트를 이제 컬럼명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컬럼명, 컬럼스는 문서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왜 오류가 났을까요? 네, 한 개라도 이 컬럼을 지정을 할 때는 리스트 형태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나지 않고 잘 컬럼명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매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df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재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df 출력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문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게 되면 뭐 코로나 거리두기와 코로나 상생지원금 문의입니다. 뭐 지하철 운행시간 뭐 문의입니다. 우리가 고객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죠,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서 고객 문의를 받을 때 그 문의를 이제 담당자들한테 분류를 해주는데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맞는 담당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품에 이제 상세 설명이 있는데 그 상품의 상세 설명에 따라서 이제 쇼핑몰에 있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정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일이 사람이 그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카테고리를 지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분류가 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해서 분류를 해준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블링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 문서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답값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df에서 이제 문서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문서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ring contains를 통해서 특정 텍스트가 들어가는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문의 데이터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 코로나 문의도 있고 교통과 관련된 문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범주로 이제 레이블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true 값으로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문서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거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 문의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안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true 값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df 한 번 더 감싸게 되면은 그 코로나가 들어가는 그 문장에 대해서만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레이블링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포함이 되면은 보건으로 나머지는 이제 교통으로 정답값을 한번 레이블링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에서 다시 한번 복습 해보도록 할게요. 문서에서 string contains 하고 코로나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만 이제 true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df로 감싸줘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들어가는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값을 레이블링 해서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정답값을 분류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loc 하고 문의에 대한 분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류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갖고 오게 되면은 loc는 이제 조건 컴마 열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없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류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없기 때문에 키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류 값을 이제 복원이다 라고 이제 정답 값을 레이블링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df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들어가는 것만 복원이다 라고 분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로나가 아닌 거는 다 교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통이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결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조건을 가져오게 돼요. 이건 복원이 아니라 교통이다. 이 조건에서 앞에 물결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 조건을 부정하는 의미가 돼요. 이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이제 교통이라고 분류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건, 교통, 분류라는 컬럼을 만들고 이제 보건과 교통으로 우리가 문서를 레이블링 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쇼핑몰에서도 뭐 리뷰 데이터를 분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실제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레이블링을 처음에는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레이블링 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미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레이블링 해주지 않더라도 학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 해준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잘 만들어졌는지 위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제 보건, 교통으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정답값에 대한 빈도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제 분류라는 컬럼에다가 정답값을 이제 넣어 두었죠.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value count 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예측할 때 사용할 정답 데이터 값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 데이터 값이
교통이 5개, 보건이 3개, 총 8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교통이 5개, 보건이 3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나눠서 학습과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레이블링까지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수치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 수치 형태로 만드는 거는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